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와 스픽스태구가 함께 만드는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180석의 민주당을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거대 야당이 되어 있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똘똘 뭉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시사에 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 총선을 통해서 거대 정당으로 만들어진 그때의 민심과 지금의 민심은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일까? 오늘 저희가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민주당의 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민주당 외피적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능하다는 생각은 뭐 전에부터 했는데 요새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무책임하다. 무능하다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실력이 없거나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못 읽어서 제대로 된 전략 전술을 만들지 못해서 네.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당 내에서 정리정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이게 무책임한 수준, 무능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야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제 거대 정당이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어쨌든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이후에 본 민주당의 모습은 사분오열, 자중질환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평가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평가인 것 같아서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180석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고 민심을 잘 반영해서 야당 운영을 할 거냐 또는 이제 제일 정당으로서 국회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근원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국힘에 대한 반대이든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이든 그런 이제 일종의 의석몰이를 해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예. 뭐 그걸 못하고 오히려 뭐 지방선거도 패배하고 예. 대선도 패배하고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내리 패배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미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전의 일이거나 윤석열 정권 직후의 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출범하고 난 뒤에 야당의 역할 이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이제 7월 7일 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7월 달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1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움직였느냐? 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해서 뭐 법적 심판을 받겠다 하는 그 검찰 정권의 무도한 또는 무자비한 예. 또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비사실 공표를 통한 야당 대표 죽이기 이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맞서 싸우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 예. 초질관으로 됐느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 항거했느냐 이런 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180석 의석 지금 현재 169석이지만 네네.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야당의 길을 제대로 선택했느냐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하는데 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예. 야당으로서의 수권 능력,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 민생을 반영하겠다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민주당의 약점이면서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예.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이나 검찰 수사 또는 언론의 일방적인 집권 여당 또는 윤석열 정권 편들기를 다 떠나서 떠나서 야당 내에서 지금 분열이
도를 넘어서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상황은 과연 윤석열 정권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야당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부에 리더십을 가졌다거나 또는 통합 능력을 가졌다거나 또는 그런 갈등을 생산적 논쟁을 통해서 해소를 시키는 예. 이 당 내부의 역동적 구조를 왜 만들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 윤석열 정권이나 집권 여당의 검찰에 대한 책임과 전혀 관계없이 민주당 내에서 네.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질타와 비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총론에 입각해서 진단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진단과 평가 정도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 동의를 하실 거고, 뭐 일견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잘 뭉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뜻을 존중합니다만 그간 어쨌든 문제는 없었던가를 저희가 샅샅이 좀 드러내보고 어떤 충심으로 조언을 하는 시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유가,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유를 더 우리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아주 단편적으로만 일단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왜 그렇다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야당, 정책 정당으로서의 야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었죠. 네.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도 그 이전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일어났던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상, 사실상 분당 상황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으로 잘 됐든 잘못됐든 결론이 난 일이고 네네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확보하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입안되고 있는 민심을 제대로 추스리고 받아 안아서 야, 앞으로는 민주당만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것은 예. 각 개인이 처하고 있는 당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69명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배제하고 예. 당 내부의 문제로만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하나로 뭉쳐서 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냐면 자, 저는 당내에서 단합과 단일한 대우와 그리고 수권 역량을 키워나가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와 이 문제의 크기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통한 야당 탄압과 죽이기의 이 내용에서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덜 중하느냐 이거 구분하기 어렵지 않죠. 네. 당연히 선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야당의 일관된 비판과 그걸 통한 투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이게 허지부지 되고 오히려 두 번째 문제 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과거에 당대표 출마가 맞느냐 아니냐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에서 나왔던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것은 부차적 문제인데 이 부차적 문제를 당내에서 해소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문제는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제대로 된 각을 세워서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그래도 갖게 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이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전반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를 뒤엎어서 네. 결국 큰 문제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작은 문제를 도드라지게 해서 스스로 망하는 국면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입니까? 당대표가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박의 문제이든 예. 또는 분열파의 문제이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예. 당 내부의 노선 투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의 사법 처리에 대한 또는 체포 동의안에 대한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것을 대충 뭉개고 넘어가 버리는 것 때문에 예. 이들이 실제로는 명분과 정당성을 훨씬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과 대항할 힘이 당대표는 더욱더 없어지는 상황. 예.
자, 그러면 누가 잘못됐다 이전에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죠. 네. 그럼 이것이 당을 분열책동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해서 설사 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정당성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일어났을 때 사전 또는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걸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조하고 있다. 예. 그러면 방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두 번째 이재명 당대표의 카드가 또한 있죠. 뭡니까? 전면적인 노선 투쟁이나 사상 논쟁을 통해서 갈 것이 아니라 네. 당사자한테 고 단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타협하고 해결하고 결론을 내어 나가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는 않지만 당의 권위와 당대표의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그 고단위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민주당 당원들이 모든 문제는 수박과 유사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예.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본원적으로는 이것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은 점점점 더 쪼그라들게 된다라는 그 결론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제대로 노선 투쟁을 해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대의원 제도가 옳으냐.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 게 옳으냐. 왜 논쟁을 하지 않느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겠죠. 예. 거기에 맞서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라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패배를 각오하고라도 밀어붙여야 되죠. 아니면 대의원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당원들한테 설명해서 대의원 제도의 효용성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내든지, 예.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평행선을 달리면서 마치 대의원 제도 그다음에 당원 중심주의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예. 방치해버리고 있다는 것. 가장 잘못된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장기화되니까 문제는 더욱더 꼬이고 본질적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비본질적 문제가 전면에 등장해서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더욱더 무너뜨리는 결과를 내는 것 아니냐. 예. 라고 저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이 문제를 예. 어떻게 다루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노선과 방향을 정하고 예. 여기에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맞는 것은 맞는 대로 물러설 것은 물러서는 것대로 정리를 해 들어가지 않으면 예.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민주당의 상황은 더욱더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의 그 차기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신 전기한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도 안 되겠지만 농담입니다만 그 어쨌든 실제로 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박영식 진행자도 걱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글쎄요, 저희 구독자들의 절반 정도는 아무래도 그 정도의 민주당을 사랑하는 혹은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거 어디까지나 답답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답답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지금 정당 정치에서 또는 제1야당이 국민들한테 보여야 하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을 예.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또는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겠고 난 내비두고 어떤 식으로든 당이 알아서 돌아가겠지라고 이렇게 방조해서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아까 그 하신 말씀에 꼬리 질문 하나 던져도 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매운맛으로 그럼 질문드리면 예. 방치가 아니라 회피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방치나 회피는 그냥 이제 이어지는 단어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피가 오히려 좀 더 비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회피라는 것은 의도성이 있고 방치라는 것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중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네.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예.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도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좀 아쉽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사전에 논의를 했고 또 이 정도면 되겠다는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나왔을 때 예. 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1470만 표의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예. 이번에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나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어딘지를 살펴보고 어루만져 주면서 이 부분은 요 대목은 잘못됐고 요 대목은 착오가 있었고 요 대목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소상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정기한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이해합니다만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역지사지해 보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최근 들어서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평가도 당내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판 일변도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중심을 가지고 당 내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놓고 본인 주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 당대표 체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가버리면 예. 총선에 더 큰 악몽이 예.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대표가 교체가 된다거나 당대표가 차라리 그 비대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별도의 기구에서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 네네. 지금 현재 상황의 문제 해결의 주체는 당대표가 되어야 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예. 중심에 함께 서서 그렇지 않은 것과 싸워서 정당 민주당의 조직을 더 안정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한다. 예. 이것은 수박들이 할 수도 없고 열성 지지 당원이 할 수도 없고 네. 더더욱 더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할 수도 없고 예. 이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세워서 밀고 나가야 저는 다음 총선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 켜켜이 쌓여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 민심 위반을 야당이 받아 안을 수 있다. 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니어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요즘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아예 방송을 안 보는 유튜브 채널이든 안 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그러고 제가 가까이서 만나는 한 분도 심지어 뭐 지지했던 분들인데도 지지했던 분들이죠. 열렬하게 지지했던 분들이죠. 요즘 방송 안 보신대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것은 이미 너무 비판을 많이 해서 더 할 말이 없고 민주당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민주당 하는 거 봐도 요즘 못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안 본대요. 그럼 안 본다는 것은 그래도 그러면 심판 안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총선 때 심판하면 되지. 총선까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나서서 합니까?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라 걱정하고 민주당 걱정하고 야당의 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당 하는 거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민심을 그대로 받아 안으면 민주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찌됐든 운명적으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해결해 나가려고 뛰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저희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사실 민주당의 길, 예. 갈 길 잃어버린 민주당인데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이재명 대표, 이게 당대표의 길인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주제를 조금 달리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의 문제도 뭐 인정은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혹시 따르지 않는 민주당 내의 그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기득권에 쩔어 있거나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당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것이 비명이든 친명이든 간에 차기 공천만을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어떠한 개인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동안 못 뭉쳐왔던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기득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다운 모습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국힘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예, 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의원들의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은 공천을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고 공천을 위한 기능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므로써 내한테 결국에는 이익이 더 올 것이라는 네. 본인의 계산이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 전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고 하면 예. 노선 투쟁과 논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서 선명성이 더 부각될 테고 그러면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당대표의 권위가 선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이 사람들이 더 잘못됐기 때문에 이재명은 억울하다 이렇게 앉아있고 당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망가뜨릴 겁니까? 제가 거꾸로 질문하는 것은 자 혁신위원장 이번에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없으면 당내에서라도 혁신위원장 만들면 안 됩니까? 반드시 원외에서 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 권한 정도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면 빨리 지명해서 다시 검증하고 해야 되고 자 이번에 그러면은 내세웠던 사람이 실패했다. 그럼 다른 사람 추천해가지고 예. 이렇게 가보자고 당에서 또 논쟁 붙고 당내에서 합의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이게 혁신위원장 지명 이후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혁신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예. 임명을 못합니다. 그 책임이 그러면 수박들에게 책임이 돌아갑니까? 그러면 국힘에 결과적으로 편을 드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든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당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470만 명 국민의 정당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너가 더 잘못했고 내가 덜 잘못했기 때문에 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감정적 접근이고 예. 현실과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어떻게 당을 제대로 세워서 나갈 것이냐라고 예. 하는 확고한 리더십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동의와 인정과 지지를 받아 나가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사안만 봤을 때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좋은 뭐랄까 명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 혁신위원장 이른바 사태는 좀 많이 아쉽고요. 그럼 방법론에 대해서만 짧게 그럼 저희가 정말 짧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노선 투쟁 방향을 정해서 좀 더 강한 이재명으로 돌아와야 된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차기 총선 불출마라든지 이선 후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기합니다. 아예 어떤 이 민주당 틀 안에서 사라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의 방향으로 하나의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예를 들면 총선 불출마라든지 그런 식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자, 총선 불출마 아무 효과 없고요. 효과 이선 없다? 후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면한 현안 해결하면 됩니다. 혁신위원장 지금 임명했는데 철회했잖아요. 혁신위원장 빨리 임명해가지고 혁신위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기십시오. 그리고 당내에는 대의원 제도 유지할 거냐, 당원 중심주로 갈 거냐 있지 않습니까? 이 논쟁 붙여서 당대표가 국민 앞에서 책임지고 어떤 선택하시면 돼요. 현안에 집중해서 당대표가 리더십을 세우고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부터 해결 좀 합시다.
당 대표가 중심이 됩시다. 그리고 논쟁합시다. 당원이 어떻게 원하는지, 국민이 어떻게 원하는지 결론 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머리를 싸매고 24시간, 48시간 잠을 자지 않더라도 혁신위원장부터 임명하십시오. 혁신위원장한테 원래 주기로 했던 권한 그대로 줘서 빨리 움직여서 혁신위원들이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 결론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당 내에서 의견 수렴은 하지만 국민들 판단 받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고 총선에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선 후퇴, 뭐 예를 총선 불출마 이런 이벤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정치만 똑바로 차리면 민주당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뭐 아까 진짜로 농담으로 던진 얘기인데 이 정도 수준의 고언이라면 저는 뭐 민주당의 차기 혁신위원장으로 전계환 평론가가 모자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좀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77%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셨는데 그 많은 당원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과연 그동안 충족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 고민에서 일단 출발해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면한 현안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결하고 사실 뭐 조중동이나 레거시 언론인들이 막 지적하는 뭐 이선 후퇴라든지 총선 불출마 아무 효과 없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께서 지혜를 잘 짜내셔서 갈 길 잃어버린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길 많은 당원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충언으로 저희가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뭐 어디까지나 막 어떠한 인물이나 어떠한 정당을 비토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요. 민주당의 고언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본색 플러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